울산시가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경전철 사업을 사실상 포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경전철 도입을 검토한 지 10년 만입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양심 자전거가 잦은 도난과 파손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소형 고래류인 상갱이 2,500여 마리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상갱이가 값비싼 밍크고래 고기로 둔갑해 울산에도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속노조가 3대 교섭이 여의치 않자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동참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변호사와 법무사가 업무 영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공항을 폭파하겠다며 협박 전화를 한 50대가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문학실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울산박물관이 개관 1년 만에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우림 관장을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을 박맹호 시장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럽발 경제 위기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경전철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김진영 시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만큼 당장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은 건설 재정 확보 쪽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임기 때는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게 시장 입장입니다. 울산시가 경전철 도입을 처음 검토한 건 지난 2002년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2008년 기본 설계를 확정하고 모두 4,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양산강 경전철 사업에 맞춰 효문역에서 태화광역과 공업담 로타리를 거쳐 신봉 로타리에 이르는 16km의 경전철 1호선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말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정 중단을 결정했고 결국 사실상의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경남 김해시 등 일부 지역의 경전철 실패도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낸 메시지나 사과문 아니면 행정에 대한 자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어떤 문제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사과 정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울산시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용역비 등으로 29억여 원을 집행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 경기 위축을 예고하면서 울산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혀 경전철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양심 자전거.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놔두기가 무섭게 도난당하기 일쑤입니다. 대전시의 양심 자전거 타슈는 단 한 대도 훔쳐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청은 2년 전 여천천 다리 아래에 누구든지 빌려 탈 수 있는 양심 자전거 40여 대를 비치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모두 사라졌고 추가로 30대를 놔뒀지만 이마저도 도둑맞자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전부 다 훔쳐가기나 구속배가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남구청이 직원들의 출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6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자전거인데요. 전체 40대 가운데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북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 4천여만 원을 들여 자전거 140여 대를 구입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 사라지거나 고장났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의 경우는 어떨까? 시민들이 무인 대여소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전자칩에 입력해 자전거를 빌립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스스로 반납합니다. 이른바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타슈입니다. 누가 어디서 자전거를 빌렸고 언제 반납했는지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관제센터에 기록됩니다. 자전거가 어디로 이렇게 거치가 되고 빌리는 사람이 누구고 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그 반납 조치가 안 되면 곧바로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이 가요.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00대의 자전거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도시인 모습에서 시민의식 부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정의 격차가 드러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소형 고래류의 일종인 상괭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일반 고래보다 덩치가 작고 또 가격도 훨씬 싸다고 하는데요. 서해안에서 혼액된 상괭이 수천 마리가 고래고기 소비가 많은 울산과 포항 등지로 팔려나간 혐의를 잡고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파란 포대를 걷어내자 죽은 상괭이 수십 마리가 실려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한 남자가 도끼를 들고 상괭이들의 뼈와 살을 발라냅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혼액된 상괭이들이 위생 처리가 되지 않은 불법 해체장으로 옮겨져 해체되고 있는 겁니다. 해경에 붙잡힌 47살 조모 씨 등 6명은 이렇게 해체된 상괭이들을 대형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유통증명서도 없이 유통시켰습니다. 이들이 지난 2월부터 유통시킨 상괭이는 모두 2,500여 마리. 이들은 해체한 상괭이를 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포항 지역으로 불법 유통시켰습니다. 그쪽에 유동 인구들이 많으니까요. 그쪽에서 많이 좀. 특히 해경은 이들이 값싼 상괭이를 비싼 밍크고래로 둔갑시킨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 먹으면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한 100만 사요. 100만 하니까. 해경은 야시장과 포장마차, 고래고기 식당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이 풀리지 않는다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3년 연속 무분규를 일궈낸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급단체 파업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부품사들로 이루어진 금속사용자협의회와 산별단체 중앙교섭을 시작한 금속노조. 노조의 요구안은 주간 2교대 시행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폐지, 최저임금 인상 등입니다. 금속노조는 하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다며 다음 달 2일 일괄 쟁의 조정을 신청한 뒤 찬반 투표를 거쳐 7월 13일 총파업을 하기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강성집행부가 들어선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해 230여 개의 산하 사업장 노조를 합류시킨다는 전략입니다. 기존에 이런 노동 현장이나 상황에 대한 열악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진전된 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안이 진전이 없을 때 결국 저희들은 총파업으로. 현대차 노조는 일단 내부 교섭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총파업 동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파업에 들어갈 경우 주식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불만이 거세겠지만 최대 사업장이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금속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이유로 금속노조의 파업에 동참하려 한다면 울산 지역 경제와 노사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실용주의 집행부가 이끈 최근 3년 동안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한 현대차 노조가 또다시 상급단체 총파업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업계의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법무사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등기 업무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양쪽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째 법무사 일을 해오고 있는 박병민 씨는 요즘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이 등기 업무에다 경매까지 진출하면서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의 주 수입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무원 봉급이나 사무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덤핑으로 등기를 수임하고 직원들까지 빼내가는 등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무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 기준을 지켜주시고 양성해 놓은 경력 사무원들을 빼가지 말고. 이처럼 등기 업무를 놓고 과당 수임 경쟁이 벌어지면서 어려움에 처한 법무사 가운데 60%는 휴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들이 대거 진출한 뒤 변호사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8개로 늘어난 법무법인들이 대규모 등기 업무를 취급하면서 양쪽의 갈등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가 수조 자체가 문제가 되면은 저희 협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법무사는 각각 115명 선. 하지만 한정된 법률 시장에서 서로의 업무 영역을 놓고 밥그릇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새누리당 대권 예비 후보들의 울산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일 울산을 방문합니다. 김 지사는 내일 오후 SK에너지 울산 콤플렉스를 방문하고 한국노총 간부들과 저녁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 뒤 대구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비박주자 3인인 김 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그리고 이재호 의원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완전 국민 경선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선 불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서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시 의사회와 울산보훈지천 등 지역 4개 기관은 오늘 울산시 교육청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 의사회 소속 30여개 병의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치료해 주기로 했으며 울산보훈지천과 육군 제776호부대 등은 학생 안보 교육과 병영 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울산시 의사회는 발각교회와 진료 지원 협약을 갖고 탈북 주민들을 위한 1차 진료와 검사비와 수술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울산 박물관이 문을 연 지 1년 만에 관람객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우림 관장을 만나 울산 박물관의 개관 1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피플앤뉴스 유지은 아나운서입니다. 울산박물관이 개관 1주년 특별전 준비로 분주합니다. 김우린 관장의 눈빛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데요. 개관 1년 만에 울산 시민의 4분의 1이 다녀간 만큼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네, 울산박물관이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울산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박물관 역사상 아마 유례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 울산 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박물관에 대한 그 기다림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울산박물관의 매력에 이끌려 서울역사박물관장을 그만두고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백지 상태에서 박물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컨텐츠는 부족했고 기업들의 참여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미션을 3가지로 정했죠. 하나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 두 번째는 울산의 기업이 참여하는 박물관, 그래서 완성된 박물관으로 사랑받는 박물관이 되겠다. 개관 직전까지도 물품이 들어올 정도의 적극적인 시민 기증 운동을 이끌어내 박물관의 60%에서 70%가 기증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산업도시의 상징인 산업사관은 발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울산에 계신 모든 중요 기업체들이 전부 박물관의 산업사관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10개 기업이 MOU를 체결했고 언제 방문하더라도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는 김우림 관장. 그의 열정은 시민들을 박물관으로 끌어들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피플앤뉴스 유지은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집회는 오늘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올해 노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노조와 함께 참여 중인 정규직 전환교섭과는 별도로 임금 인상과 불법 파견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을 담은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조와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어서 거부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조와 특별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독자 교섭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15곳을 특별 점검해 규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남구 신정동 생명나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베데스다 요양병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처분했습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운영 의료기관 표시를 하지 않은 7곳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중부경찰서 소속 45살 김모 경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0년 양산경찰서 근무 당시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금품 액수와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인천공항에 협박 전화를 한 53살 송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는 어제 새벽 3시 15분쯤 남구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천공항에 전화해 20여 분 동안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사료 가격 안정을 통한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올해 청보리 420톤을 수확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삼동면 하잡리 대암댐 홍수 조절지 20헥타르에서 청보리를 첫 수확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청보리 재배 면적을 3,000헥타르로 확대해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조사료 자급률 100%를 달성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영석 관세청장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울산세관을 방문했습니다. 주 청장은 박성조 울산세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수출 중소기업이 많은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구청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등은 오늘 9,900억 원이 투입되는 제4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동반 성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는 건설 기간 동안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행정 지원을, 시행사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와 현지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2012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가 오늘부터 오늘 19일까지 태화강 둔치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전시회는 행복 지금 여기라는 주제로 국내외 설치예술가와 영상작가들이 환경과 일상생활 그리고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 표현한 작품 40여 점을 선보입니다. 세계 희귀 나비곤충 전시회가 다음 달 1일까지 울산과학관 코스모스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행사를 마련한 보금자리 국제 NGO는 여러 나라의 나비와 곤충 표본 200여 종을 전시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관람료 대신 1인당 한 벌씩의 헌옷을 기증받아서 가난한 나라에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작가이자 연극인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타계한 범고 김태근 선생을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예총이 마련한 오늘 행사에서는 국내 최초의 추리소설인 혈가사를 쓰고 울산 문우회와 극우회를 조직해서 연극계의 초석을 다진 범곡 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왕복원의 날을 맞아 제3회 치아사랑 어린이 연극제가 오늘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6개 팀이 참가해서 국왕 건강관리와 치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연극 경연을 펼쳤습니다. 남구 신정동 신생원은 오늘 울산 양로원 어르신 50여 명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10년간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해온 이 식당은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도록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호국선양 기념사업단은 지역의 호국시설을 알리기 위한 책자 울산의 주요 호국시설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한국전쟁 대운산 전적기념탑과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 의사 생가와 국어학자 최연배 선생의 생가 등에 대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다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오늘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오늘 비 무척 반가우셨죠? 하지만 비의 양을 10mm 안팎으로 그리 넉넉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비는 9시 전후로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지금 비로 인해 안개 낀 곳도 많고요. 도로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 들어 차차 개겠고요. 일요일도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차가운 동풍 계열의 바람 때문에 낮더위도 없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24도 안팎에 머물러서 활동하기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먼저 중부지방 내일 오후 들어 차차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서울 30도, 청주 29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오후 들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29도 안팎의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울산을 포함한 영남 지방은 흐리다가 차차 갤 것으로 보이고요. 한낮으로 양산과 밀양 등 내륙 지역은 꽤 덥겠고요. 해안 지역은 24도 안팎에 머물러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아주 맑은 날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낮 기온도 평년 정도로 크게 덥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